수진이가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면 아빠 묘지는 누가 관리할 거예요? 명절에 누가 제사를 모실 건데요? 엄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신 거죠? 그 말에 저는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남편의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셨는지 그들이 더 잘 알 텐데 이런 말을 한다니 억울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재혼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야. 여전히 명절에는 묘지를 찾아갈 거고 제사도 모실 거야. 성진 씨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준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재혼하시겠다면 저희는 엄마 뜻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엄마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엄마가 정말 그 사람과 살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엄마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장 아끼는 자식들이 저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다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40년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 그리고 5년을 홀로 보냈지. 이제 남은 생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 누구나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준혁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적으로 엄마의 재혼을 막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내 재혼을 법적으로 막는다는 거니? 엄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너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준혁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우리는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식들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미자 씨, 애들이 정말 너무하네요. 자식들이 그런 협박까지 하다니. 어떡하죠, 성진 씨? 저는 정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미자 씨,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그들이 미자 씨의 재혼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요. 이제는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니. 너무 슬프네요. 미자 씨, 저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은 없어요. 단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뿐인데 자식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진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들과 이렇게까지 갈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무섭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자식들의 횡포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단호하게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진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김 미자님, 자녀분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정상적인 분을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인지 기능 검사도 받으셨다고 하니 더욱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 재산에 대해서는요? 자식들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동안의 재산은 전적으로 본인의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뺏을 수 없어요. 다만 상속에 관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니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재산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 신변 보호를 위해 자녀들이 제 금융정보나 의료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지만
제 자식들과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드린 서류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내 대답은 아니오야. 나는 그 서류에 절대 사인하지 않을 거고 너희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릴 거야. 엄마, 그럼 정말 저희와 관계를 끊으실 생각인가요? 관계를 끊자고 한 건 너희야. 내가 재혼하면 더 이상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너희고. 나는 언제든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나 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이라고.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겠지. 준혁아, 엄마는 너희의 진심을 다 알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 이제 그만 통화 끊을게. 너희가 정말 엄마의 행복을 바란다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성진 씨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잘하셨어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자식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유산 포기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그들은 가끔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제 선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진 씨와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자식들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그들은 제 자식이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정중한 초대장을 준비해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초대장에는 비록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엄마의 인생의 중요한 날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낸 지 이틀 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초대장 받았어요. 그래, 너희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수진이는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억지로 오라고 하진 않을게. 엄마, 사실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수진이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수진이는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긁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재혼하시면 앞으로 손주들을 만나기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말이니? 왜? 요즘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저희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아, 그건 너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면 될 일이야.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그게 뭐가 문제니?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준혁이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당분간 엄마를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니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는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당분간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진아, 이건 협박이야. 내가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도 아이들을 사랑해. 그 사랑은 내가 누구와 살든 변하지 않는 거야. 그걸 너희가 임의로 끊으려고 한다니.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엄마가 재혼을 포기하시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예전처럼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있고.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협박이 맞구나. 내가 재혼을 포기하면 손주들을 볼 수 있고 재혼하면 못 보게 하겠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니? 수진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마저 빼앗으려고 하다니. 정말 너무하구나. 엄마, 수진아, 이제 가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수진이는 짐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엄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실까요? 수진아,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성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너희와는 달리 말이야.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늘 큰 기쁨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니.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 씨에게 전화해 수진이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식들이 손주들까지 이용해 미자 씨를 압박하다니. 어떡하죠, 성진 씨? 손주들을 못 볼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로워요.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성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혹시 우리의 결혼을 재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성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단지 손주들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다행이네요. 저도 미자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미자 씨가 겪고 계신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파요. 성진 씨?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지만 손주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들 문제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어제 와서 이야기하던데 정말 내가 재혼하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할 생각이니?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일단 당분간은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맞다는 거네. 내가 재혼하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 대답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네, 당분간은 아이들과 만남을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혁아, 넌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준혁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어. 그저 너희가 제대로 설명해 주기만 한다면.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아이들과의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혁아, 그건 정말 잔인한 일이야. 손주들은 내 전부나 다름없어. 그 아이들을 못 보게 한다니. 목소리가 떨려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재혼만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행복을 포기하면 손주들을 볼 수 있고 내 행복을 선택하면 손주들을 영영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제 자식들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 말 잘 들었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손주들을 만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미자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면접권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판례가 많지 않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법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는 희망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볼 수 없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진 씨와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도 큰 희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한참을 생각한 끝에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 씨,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결혼을 진행해도 될지 고민이 돼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자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제가 미자 씨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성진 씨가 이해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를 포기하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언제든지 미자 씨의 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진 씨는 언제나처럼 이해심 깊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추억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진 씨와 함께한 지난 1년.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성진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 씨, 생각해봤어요. 우리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인가요? 손주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선택하려고 해요. 자식들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제 남은 인생도 그들의 통제 아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미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미자 씨의 손실을 보상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성진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손주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겠죠. 그럴 거예요, 미자 씨.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결정을 알렸지만 예상대로 그들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성진 씨와 함께 식장을 최종 점검하러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작은 웨딩홀이었는데 우리의 소박한 결혼식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준혁아, 인사드려. 성진 씨야. 준혁이는 성진 씨를 무시한 채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냥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요. 성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진 씨가 떠나자 준혁이는 저를 가까운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하시겠다는 뜻이신 거죠? 그래, 결심했어. 너희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준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뭔데? 그 사람이 엄마를 괴롭히거나 재산 문제로 엄마를 힘들게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놀라서 준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저는 정말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저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나쁜 의도가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준혁아, 성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요, 엄마.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의 요구가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 희망이 생겼습니다. 알았어. 그럼 성진 씨에게 물어볼게. 성진 씨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흔쾌히 준혁이와의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만나겠습니다. 아드님의 걱정을 이해해요. 저도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준혁이는 그날 저녁 근처 카페에서 성진 씨와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성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 씨,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땠어요? 준혁이가 무리하게 굴진 않았나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쉬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이 꽤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정말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 과거와 재산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미자 씨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죄송해요, 성진 씨. 괜찮아요, 미자 씨. 아드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신 거겠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성진 씨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너무했네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말도 있었어요. 더 심한 말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성진 씨는 말을 잇기를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드님이 만약 제가 미자 씨의 재산을 노린다면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과거를 모두 파헤칠 거라고도 말했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혁이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했네요. 제가 당장 준혁이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어볼게요. 미자 씨, 그러지 마세요. 이해해요. 아드님은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에 대한 불신도 풀리게 될 거예요. 성진 씨의 너그러운 태도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 자식이 모욕했다니. 다음 날 준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어제 성진 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굴 수가 있니? 준혁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필요한 말? 사람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게 필요한 말이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이런 정도의 시험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내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거니? 그런 권리가 너에게 있니? 엄마, 저는 그저 준혁아, 이제 그만. 더 이상 내 결혼에 간섭하지 마. 내가 성진 씨에게 한 말 때문에 너무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 결혼식에 갈 생각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엄마를 괴롭힌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성진 씨에게 전화해 준혁이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심 깊게 대응했습니다. 미자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행복에 집중하면 됩니다. 성진 씨, 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냐입니다.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것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진 씨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왔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성진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저와 성진 씨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딸이 곁에서 도와주고 아들이 긴장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결혼식을 꿈꿔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옛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식장에 도착하면서 그 쓸쓸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와 성진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미자야, 너무 예쁘다. 정말 행복해 보여. 오랜 친구 영숙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당연하지. 너 같은 친구가 이렇게 용기 내서 새 출발한다는데 내가 안 올 수 있겠어?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성진 씨는 이미 그곳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다가 다시 찾은 행복에 대한 목사님의 축복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서 늦은 나이에 찾은 이 행복이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고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식이 마무리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문득 식장 입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는 듯하다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올 줄은 몰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중요한 날의 딸로서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내가 와줘서 더 행복한 날이 됐어. 그때 성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예에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성진 씨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지민이도 데려왔어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민이가 어디 있니? 수진이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고 그제야 저는 수진이의 남편이 지민이의 손을 잡고 멀리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눈짓하자 지민이는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 진짜 예뻐요. 손주의 따뜻한 포옹에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도 지민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지민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성진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민이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 지민아. 나는 성진 할아버지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자. 지민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와 지민이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행복이었고 이것이 앞으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도 오고 싶어 했어요. 준혁이가 정말? 네. 오빠도 엄마 결혼식에 오고 싶어 했는데 너무 고집을 부려서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다가 결국 못 왔어요. 그래도 마음이라도 있었다니 다행이구나.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엄마의 행복보다 재산을 더 걱정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네, 엄마. 저도 이제 엄마와 아버님을 존중하려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게 해드릴게요. 전에 그런 협박을 한 것 정말 죄송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맙다. 결혼식이 끝나고 성진 씨와 저는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보낸 3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성진 씨의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살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일상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성진 씨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준혁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혁 씨. 들어오시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준혁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사과를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보다 재산만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도 무례하게 굴었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봐야 하는데 제 욕심 때문에 그걸 방해했습니다. 성진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이해해요. 준혁 씨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테니까요. 준혁이는 고개를 들어 성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관대하십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는데. 저는 준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기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거니? 준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식에 다녀와서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성진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셨나요? 제가 아버님을 의심해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버님의 과거와 재산 상태,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준혁이는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잘못된 행동이란 걸 이제 알아요. 하지만 그 조사 결과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아버님께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더군요.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재산도 충분히 있으셔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제가 선입견으로 판단했어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그런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해가 풀렸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네요.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아들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드릴 게 있어요. 손주들, 어머니가 만나지 못하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든 만나실 수 있게 할게요. 사실 아이들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성진 씨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진 씨는 손주들에게 진짜 할아버지처럼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성진 씨를 무척 따랐습니다. 성진 씨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매주 방문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해와 달이 된 온우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성진 씨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지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 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도 성진 씨와 서로 대화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성진 씨가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준혁이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종종 따로 시간을 내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성진 씨를 점차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진 씨가 수진이의 직업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노고를 인정해 줄 때 수진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성진 씨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준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실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준혁이에게 향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재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준혁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머니와 아버님을 위한 신탁을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의 재산과 아버님의 재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신탁이요. 그래서 두 분이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와 성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매달 조금씩 기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아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의 행복을 방해했던 것, 그리고 엄마 재산만 생각했던 것.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고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녀를 두신 미자 씨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난 후 저와 성진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진 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자식들도 변했고 정말 꿈만 같아요. 성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이 모든 것이 미자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만약 그때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진 씨가 그동안 인내하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끝까지 품격을 지키셨잖아요. 성진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미자 씨. 네, 성진 씨.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그 노을처럼 우리의 인생도 황혼기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70세, 성진 씨는 74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가끔은 우리를 여행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작년 가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진 씨는 제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 덕분에 저는 노년의 새로운 취미도 찾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데 성진 씨가 제 그림을 보고 항상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줍니다. 미자 씨, 당신 그림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번 작품은 정말 아름답네요. 성진 씨도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를 따라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제안한 신탁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와 성진 씨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정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그들의 진심 어린 효도가 느껴집니다. 이런 행복한 결말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성진 씨와의 관계를 자식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행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식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재혼한다고 하니 놀랐을 테고 또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저희 행복을 방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취미, 모두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당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물론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혼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지 마세요. 저와 자식들 사이에도 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성진 씨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고 자식들의 무리한 행동에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다섯째, 법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평생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화해한 자식들과의 관계, 귀여운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 없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다른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노년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